낭독 11차 2-3 소리와 파동 존재의 평형수 소리와 파동에 대한 인류학적 탐구 하나 2014년 4월 16일 이날은 대한민국의 21세기가 시작된 날로 기억될 것이다. 20세기를 지배한 모든 척도가 산산이 부서진 날이기 때문이다.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배 이름이 세월이다. 배와 함께 우리들의 세월 혹은 시대도 침몰했다는 뜻인가? 300여 명의 희생자가 나왔고 그중 대다수가 안산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이었다. 꽃잎처럼 바닷속으로 쓰러져간 청춘들. 온 나라가 통곡의 매트릭스에 빠져버렸다. 사람들을 절망시킨 건 희생자들의 숫자와 나이만이 아니었다. 세월호는 국내 여객선 중 가장 큰 규모에 속한 배였다. 그런 배가 침몰했다니.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땐 당연히 자연재해 때문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기상이변이라면 그 전날 안개가 심하게 꼈던 것이 전부다. 그 때문에 많은 배들이 출항을 포기했지만 세월호는 그 짙은 안개를 헤치고 기어코 바다로 나갔다. 왜? 크고 강하니까. 안개쯤이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또 출항을 포기하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건 어떤 자연재해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다. 탐욕은 무지는 객기를 낳는다. 일단 나가고 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속셈이었으리라. 시연은 흐렸지만 바다는 평온했다. 풍랑도 없었고 암초도 없었다. 한마디로 어떤 장애물도 없었다. 그런데도 세월호는 침몰했다. 이것도 억장이 무너지지만 더 기막힌 건 침몰 직후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들 믿는 구석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첨단의 디지털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 아닌가.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고 전국 어디든 터지는 강대역 전파를 가지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와 해경, 안전행정부, 민간업체 등등 재난을 담당하는 기관과 시스템도 엄청나다. 금방 구해내겠지. 해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미사일을 맞은 것도 아닌데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첨단 장치고 재난 시스템이고 올 스톱이었다. 구조를 지휘해야 했던 선장과 항해사들이 한 행동은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뿐. 그래서 승객들은 가만히 있었고 결과는 우리가 겪은 바대로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사고의 원인 자체는 지극히 간단하다. 과적이 참사를 불렀다. 화물을 더 많이 싣기 위해 평형수를 덜어낸 것이다. 그와 더불어 배의 무게중심은 위로 올라갔고 그래서 이미 출항 때부터 배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몇몇 승객들은 그 전날부터 배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했다고 한다. 결국 그렇게 흔들리면서 하룻밤을 버티고 다음날 아침 진도 해역에서의 급격한 변침과 함께 순식간에 침몰해버린 것이다. 그 순간 20세기 이래 근대 문명을 이끌어온 신앙도 함께 침몰했다. 근대인은 속도와 크기를 믿는다. 크고 빠른 것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는 크고 빠르기 때문에 침몰했고 배 안의 승객들은 배 바깥의 풍경을 알 수 없었기에
배가 너무 컸으므로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그랬듯이 아마 희생자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믿었을 것이다. 설마 세월호 같이 큰 배가 이렇게 무력하게 침몰하지는 않을 거라고. 또 우리나라 같은 첨단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무참하게 방치하진 않을 거라고. 크고 강하고 빠른 것에 대한 신앙. 이것이 지난 100년간 우리를 지배해왔다. 시각이 다른 감각을 모조리 먹어치운 탓이다. 무엇보다 청각의 소외가 극심해졌다. 현란한 스펙터클을 쫓느라 그것이 초라하는 균열음은 듣지 못했다. 존재의 깊숙한 데서 울리는 소리는 더더욱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안과 밖의 소리에 모두 무감각해졌다. 소리는 파동이고 이 파동의 진원지는 신장의 물이다. 청각의 소외와 더불어 우리 존재의 평령수도 고갈되어 갔다. 시인들이 낸 합동 추모 시집의 시구처럼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그렇다. 소리와 파동은 존재의 평령수다. 실제로 내위에 있는 전정과 세계의 방굴이 가는 평령 감각을 담당한다. 이 부분이 손상되면 몸의 균형이 깨져서 수시로 넘어지게 된다. 몸이 희청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복원력도 여기서 비롯한다. 더 나아가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된 원천도 거기에 있다. 다시 말해 청각이 제대로 작동해야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걷는 것도 뛰는 것도 마찬가지다. 시각과 빛을 쫓아 달리다 보면 몸은 휘청거리게 된다. 반대로 기가 살아있으면 아무리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다. 기가 늘 열려 있는 것도 그래서라고 한다. 눈은 감을 수 있지만 기는 잠들었을 때도 기절했을 때도 심지어 죽음에 이르러서도 다치지 않는다. 존재의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문이자 통로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풀리기는커녕 세월이 갈수록 더더욱 깊은 미궁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결코 4월 16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문명과 바다, 삶과 죽음, 화폐와 종교 등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온통 뒤엎었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16일이 21세기가 시작된 연대기로 기억될 것이라는 서두의 명제는 바로 이런 맥락이다.